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2시 47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하루 쉬었는데요.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게 가장 매끄러울 것 같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급락이 일어났을 때, 그쵸? 그 다음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건데, 요거 한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의 급락 매도 금지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 털리지 마십시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앞으로 전략도 정확히 일치될 겁니다. 로 영상을 찍어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좀 오늘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이에 대한 논의된 적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때 요때를 어떤 끄집어 생각을 나옵니다. 46만 주에 대한 희망단 어떤 겁니까? 공매도 친 애들은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이때 기사를 냈을까요? 그들은 이날 급락했던 날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패턴이 나올 거다.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장중에 하락을 시키면서 공매도를 일으키고 다시 환매수시키는 어쩔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켰던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100만 주가 풀리는 건 맞습니다. 팩트로. 근데 기사화가 시키죠. 이 상태에서 금요일이라는 악재를 끄집어 나오고 내일의 하락을 조금 더 유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다? 맞아요. 금요일에도 주가에 대해서는 좀 일으킨 상태에서 빨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잘 왔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요 부분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봅시다. 자, 이날입니다. 이날도 또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불법적인 공매도인데, 공매도는 그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쵸?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 부분입니다. 이때 적극 매수하십시오. 37,500원이죠.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적극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1월에 이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수급에 46만 주, 100만 주. 또 이런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참고로.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MSCI에 대한 부분에 얘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할지에 대한 부분.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몸집의 규모와 거래량 이 두 개만 등장을 정확히 맞춰준다고 한다면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8일, 19일 심사 일정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요. 쉽게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 체중 검사, 신체 검사 받는 겁니다. 군대 갈 수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2월 중순에는 뭐죠? 마약 검사 받는 거예요. 요새 군대 가기 위해서 마약 검사 받는다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된다고 한다면 제가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리긴 할게요. 네, 실제로 보내드렸었고요. 요날도 영상을 찍으면서 1월 12일 금요일 엘스머티 시초가 매수 패시브 자금 유율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이날 문자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초가가 저점이다. 분명히 얘네들은 장난치고 있는 거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12월 27일 급락일 때도 36,000원, 7,000원대 매수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진입 가능성. 요거 오늘 패시브 자금 좀 깊게 다룰 겁니다. 자, 문자 보내드렸어요. 자,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적극 매수하십시오.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라고 했죠. 다만 이 부분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부분은 패시브 자금.
이 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성과 관리를 좀 잘해서 스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IPO 신규 상장주에 조단이 넘어가는 종목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런 부분들이죠. 네,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그래도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의무감과 어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 54입니다.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뒀고요. 자, 뭐 연구소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국책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항상 패시브 자금은 강한 힘을 동반하면서 규칙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36,000원이라는 부분도 라운드 피겨, 즉 6,000원에서 비상장일 때는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다. 강한 힘에 산업군이 움직일 땐 뚫어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더 오를 것 같지 않았는데 상한가 가버린 경우, 더 갈 것 같았는데 5만원, 51,000원대 밀어버리는 경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강한 힘으로 마이너스 11%에 끌어올리는 힘,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몇 프로죠 이날? 네. 11%네요. 끌어올리는 힘.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인데 기계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있을 MSCI 지수라고 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국가,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할 때 얘도 편입해야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 몸집과 거래량 기준을 논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기계의 설정에 따라서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충족되게 되면 밀고 들어온다고 했죠. 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8일, 19일 날 있을 때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몸집을 보겠다는 이겁니다. 거래량도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거래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주주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요. 몸집이 중요합니다. 이 몸집이 만일에 얘네들이 원하는 기준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 과거 에코프로 기억나십니까? 자, 보여드릴까요? 20몇 프로 급등하다가 바로 마이너스 10%까지 밀어버립니다. 왜?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요. 물론 더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맞아야 될까요? 이런 거. 안 맞아야 될까요?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아야 되겠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면.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패시브 자금의 룰을 아시면요. 만일에 이 최종에 대한 앞으로 1월 동안, 한 달 동안 기계가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끌어올리고 차익하고 더 급락시키는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몸집의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그 가격 상단을 어떻게 넘게 되면 이렇게 때려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18일, 19일이라는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요 두 부분을 오늘 타겟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형태에 대한 부분이 퍼센트지와 거래량을 충족하게 되면 급등과 차익이 일어나고요. 더 훼손시킬 수 있어요.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18일, 19일 그리고 1월달 한 달 동안은 이 패시브 자금을 보면서 거래를 하십시오. 룰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80 넘으신 인생의 선배님들도 1분 동안 3번 정도만 보니 이해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보면 될 거고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은 올해에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꽤나 있죠. 청약 배수를 올려야만 한 주 받을 거 경쟁률이 심하다 했었잖아요. 3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LS 머티도 제가 상장 전부터 영상을 찍었지만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배정 주수가 적었죠. 다만 한 주 받을 수 있는 거 3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사인이 증권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기관 코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증권사 내부분이 가시게 되면 될 겁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요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징사항이 있었을 때는 요런 부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영상에. 그때는 문제를 통해서 저는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을 우리는 빼먹을 수가 없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은 MSCI예요. 여기 편입되는 부분이 이번 달 18일, 19일이에요. 요 부분의 몸집이 너무 커져 있다. 자, 이만기만큼만 커져야 되는데 강호동만큼 커져버리게 되면 기계는 이런 식으로 패버릴 겁니다. 요거를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격을 정확히 적어놨어요. 그 가격을 넘게 되면 이렇게 차이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피해갈 거는 피해가십시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서 L이라고 보내주시고요. UC라고 합니다. 하도, 주의, 경고, 신용, 미수, 대출 이런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울트라 카파시티 LS 머티리얼즈 뭡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죠. 자,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는 폐배터리를 부정한다. 왜? 6천만원짜리 전기차를 샀더니 10년 동안 2번을 교체를 해라. 1,500만원씩 2번이더라. 결국 9천만원짜리 전기차 돼서 기름값 아끼려고 샀더니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 뜻이죠. 근데 울트라 캐퍼시티는 필요 없다. 100만 번 충반전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다. 그쵸? 그러면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줄게 라고 나왔죠. 그리고 가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나리오. LS 이링크 전기차 충전소 사업하겠습니다. 끄집어내죠. 하나 더.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한 번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충전소도 모자란다. 해줄게. 세 번째. LSMI 하이엠K. 뭐죠? 사실 이 LS 머티리얼즈가 이 자회사에 있는 하이엠K.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요 부분인데요. LS 머티리얼즈 지배구조가 LS 전선, LS 머티리얼즈, LS 알스코, 하이엠K 이렇게 되는 겁니다. LS 머티리얼즈가 LS 알스코, 하이엠K 요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LS 알스코는 알루미늄 소재를 만듭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수소 연료 사업을 합니다.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소에 대한 부분도 얘네들은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왜?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대세일 것 같다라는 거죠. 하이엠K는요. 글로벌 합작법인 하이라는 알루미늄 최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합작법인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하이엠K 코리아를 꺼내온 거예요. 얘네들한테 LS 머티가 뭘 매각한다 하죠? 기계 설비를 양도한다. 그게 뭐예요? EV 배터리 시스템. 쉽게 말해서 EV 배터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이거 설비를 양도하겠다. 언제? 2025년 2월 28일. 이걸 뭐 설명하냐면 알짜자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 2년 동안. 2023년도에 상장했으니 4년, 5년, 2년 약속 지켰네요. 근거 있는 지금의 주가 상승률은 근거 있는 겁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엠K는 알루미늄이죠. 구미의 공장이 있죠. 얘네들은 뭘 한다고 했죠? 알루미늄 소재. 그죠? 뭐죠? 전기차의 배터리를 감싸는 금속은 무겁다. 요 부분을 알루미늄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은 알짜자 회사들 하나씩 신설법인까지 끌어올리면서 꺼내면서 시장에 우리 근거 있게 오른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 쓰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기업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 18일,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요 타겟으로 했을 때 기준에 즉 군대 가기 전에 몸무게 기준을 오버슈팅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한 번 더 있고요. 자, 요 부분은 피해갈 건 피해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가 있어요. 시장감시부를 통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얻지 못했고요. 2주 얻었습니다. 2주 동안은 실시간 모니터링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해내는 것도 있네요.
그쵸? 자, 이제는요, 이 정상적인 공매도 이런 게 문제였지만, 룰에 의해서 이 18일, 19일 날 몸통을 너무 늘리는 체중이 나오게 되면 밀어버리는, 요건 피해가야 되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과 1월 한 달 동안 패시브 자금,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고 강한 힘으로 끌어내리는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이겁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 지수와 연동되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룰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 반드시 그날은 두 가지 변수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구간을 넘어간다면 즉각적으로 일부분을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아시죠? 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L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기업적으로 좋은 건 알았다. 이제 알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큰 변동성에 대해서 신용과 미수와 대출을 하고 싶다라는 분한테 제가 경각심을 매번 날리죠. 왜 그럴까요?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는 평가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죠.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수를 넓히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구조를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떨어질 때나 시장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말씀드리는데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규칙과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는 피하면서 진입,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향후에 패시브 자금이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고 어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훼손되는 경우 이때에 대한 부분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 주식수를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원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더 이상 신용대출, 주의 풀리게 되면 대출이 되고 신용이 되고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실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세요.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와 경고 나중에 또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상승하는 종목의 주의 경고는 거래소의 조치일 뿐이다. 이유를 등장시키게 되면 경고 종목이든 위험 종목이든 날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악재가 아닌.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을 조심하라고 했죠. 주의 경고 빠지는데 상장 폐지될지 안 될지 자세히 판단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전략적 여지부터 시작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은 받아가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뭘까요?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15년 동안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스탑 펀드 매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시장이라는 큰 판과, 자, 타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조수가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판이 아니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제 선배 중에도 제가 올해 54입니다만, 차민수 씨 아시는가요? 카지노에서 항상 이기는. 이 선배가 카지노를 돌아다니면서도 1억을 가지고 왔을 때, 그날 판이 아니면 일어서 버립니다. 카지노가 가장 싫어요. 다음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잃어야만 일어서죠. 그쵸? 자,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의 판이 아닐 때는 일어날 줄도 알자. 또는 보지 않을 줄도 알자. 입니다. 손실률을 0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제가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탑다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죠.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 산업, 바이오 산업. 나뉘죠. 반도체는 어떻게 나뉘죠?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어느 업종을 공략을 하는가? 바이오도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그 다음 뭐죠? 면역항암제. 면역을 올려서 다른 암도 치료하는가? 표적항암제, 이 암만 치료하는가? 2차전지 한번 가져와 봅시다.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딱딱 때립시다. 양극재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네. 그러면 양극재 함량을 높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신규 상장주는 지금 얘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죠? 2차전지 중에서 배터리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그러면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중에 대한 문제가 가장 걸리죠. 주식 수를 늘려놓는다.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든다. 우리는 리스크를 줄어들기 위한 행동이 1차적인 건가요? 수익을 내기 위한 게 1차적인 거. 이거죠, 이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도 전구체, 중국 거 쓰면 보조금 혜택 안 줄게라는 미국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국내의 80%를 전구체 생산하는 얘에 대한 프리미엄. 이거예요. 그러면 비중에 대한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한 분이 이 상장되기 전부터 이 종목과 LS 머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얘는 공모가를 일부러 떨어졌다. 왜? 얘가 따타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 공매도 쳐놓은 거를 비싸게 상환해야 되니까 일부러 무조건 받아라라고 했죠. 그리고 경쟁률이 높지만 받으세요. 다만 한 주 받을 거 3주까지 아까 자료집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죠. 기관 코드. 결국 뭐예요? 배터리 업종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10억을 보유했든 100억을 보유했든 간에 종목의 분산을 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억으로 운영했던 저도 항상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5종목을 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3종목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 둘,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다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사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어차피 수요 감소되는데 얘네들 원하겠냐고요.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게 지금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향후의 어떤 업종, 조선업종, 반도체 업종, 바이오 업종, 엔터 업종 나왔을 때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디를 찔러 넣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종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의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나는 공모가에 사서 시초가에 파는 게 원칙입니다. 오르면 쫓아가고 빠지면 손절하는 게 내 원칙입니다. 잘 잡긴 했는데 매도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규칙을 무시하고 종목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향후에 리스크 요인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림. 600조 시장의 폐배터리. 왜 폐배터리 부정하는 종목이잖아요.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된다. 헝거 쓰지 말자. 만일에 얘네들이 컨트롤 타워가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이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L이라고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느리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저보다 훨씬 연배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0세 이하인 분들은 안 봐요. 재미없답니다. 차트 이야기 안 해주니까. 의미 없어요.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투자고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이 2차 전지를 사는 게 아니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 즉 이겁니다. 간지러운 부분이 뭐니? 그 간지러운 부분을 내가 긁어줄 수 있는 뭐예요? 긴 막대기를 사야죠. 간지러운 사람들한테 거꾸로 깃털을 날리고 좋은 모피코트를 사주면 됩니까? 안 되죠. 술 먹고 싶은 애한테 술, 밥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지.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장의 갈증 해소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정이 여러분들이 어떤 패시브 자금은 1차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고 18일과 19일에 대한 이런 부분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 그 가격을 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그것도 인식을 해야죠. 왜? 그거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룰이니까요.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피해갈 건 피해가 보시죠. 다만 투자를 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보지 마세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만 멀리 볼 수 있고 표면에 나온 사실보다 이면에 나온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정상만 보이죠? 그러면 태풍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산을 오르려고 하죠. 실수 나오죠. 때로는 이럴 땐 날짜를 조금 옮겨보자. 등산하는 날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강연할 때 물론 횟수를 많이 하진 않지만 한 번 할 때 제가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자금을 받습니다. 지원을.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 불이웃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거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도 역시나 근거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신용미수대출, 주의경고, 수급, NO. 룰에 따를 땐 룰. 업종, 투자, 10분 전이네요. 업종에 투자하는 부분에는 업종. 이렇게 숨고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바로 이번 달 18일, 19일 있을 몸집에 대한 부분. 그쵸?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근거 있는 투자를 하면 1억을 가지고 1년 안에 10억 내는 거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다만 50억 이상의 돈을 버는 건 힘들다. 왜? 이 종목들을 거래할 때 사고팔고에 대한 유동성, 즉 끌어올려서 해야 되고 끌어올려서 밑으로 팔아야 되는 요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수익 내는 거는 쉽지 않다. 햄버거. 다만 1억을 가지고 10억을 내는 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종목을 거래한다? No. 산업입니다. 그 산업은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진정한 선수는요. 지금 당장에 대한 내 기록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록을 갈아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외환시장은 어떤가, 제로 파월은 금리 인상을 할 건가 동결을 할 건가, 경제정책은 어떻고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모든 걸 참고하면서 그 다음에 우호적인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를 고르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진입해야 되는 산업은 나중에, 지금 해야 되는 건 right now 이겁니다. 만일에 이런 해법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다만 이 부분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제가 1월에는 시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만나 뵙고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항상요 정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길을 가는 거는 안 가느니 못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좋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1억과 5천만 원에 대한 강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숲을 봐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투자를 할 때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여기선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손이 먼저 가버리시는 분들. 그쵸? 자, 요런 부분들은 이 방법을 제가 주입시켜 드릴게요. 1부터 10까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 계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서 한 분 한 분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허튼 어떤 거래를 할까요? 아니죠. 윤석열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해도 좋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실패 확률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진 종목과 업종과 산업과 사이클에 투자합시다. 참조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 즉 산업이 없는 종목은 언제든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유연하게 가되 시장의 숨은 의도를 찾아냅시다. 아시죠? 자, 저도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몇백억 자산가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생겨나는 거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제가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버 할 때 100만 명의 구독자 있었어요. 그때 두 분이 그렇게 몇백억 부자가 됐었어요. 이유는 종목을 보지 않았고 시장의 사이클, 과거에 코로나 때죠.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치료제와 백신의 테마라고 인식하신 분들은 무시했지만 진단키트 마스크 업체들은 실제로 10배의 수익이 나왔고요. 투자 수익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영업이익률이요. 전 세계가 열광을 했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놉시다. 글로벌적으로 움직입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종료 5분 전입니다. 18일, 19일은 글로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MSCI, 그렇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움직일 땐 약간은 우리는 보수적인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나뵐 생각하니까 제가 설레네요. 자,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집은 정말 어렵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전략 자료집을 참고로 해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 30종목을 제가 좀 캐치를 했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쇼커버 비싼 값으로 되사가라 라고 해서 불법적인 공매도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자, 좀 뿌듯할 것 같네요.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만나뵐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설렙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